자, 수업합니다. 39번이야. 이 문제는 격렬한 운동이라는 거야. 격렬한 운동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여기는 하나 빠졌어. 뭐 있어? 포도당과 뭐 반응하지? 산소가 반응하지. 됐니?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호흡이라 그래, 이걸. 세포 호흡을 통해서 몇 개의 에너지가 생성이 돼? 32개의 ATP가 만들어져서 우린 이 ATP를 뭘로 바꿔서 ADP로 바꿔서 이때 나온 에너지로 일상생활을 해야겠지. 이게 일상적인 에너지원의 소비 체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야?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거야. 즉 내가 이렇게 해서 나온 에너지로 부족하단 말이야. 알겠니? 뭐 할 때? 선생님이 굉장히 힘든 뭐 할까? 격렬한 운동. 그러니까 축구를 한다든가. 선생님이 굉장히 힘든 축구를 한다든가 또 뭐 할까? 헬스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걸로는 내가 헬스나 축구를 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첫 번째 가자. 포도당이 산소 없이 그냥 분해되는 거야.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얘는. 그럼 포도당이 산소 없이 그냥 분해되는 거야. 알겠니? 이걸 무슨 호흡이라 그래? 무산소 호흡이라 그래. 그러니까 산소 없이 포도당이 다이렉트로 분해되고 중간 산물인 젖산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ATP 2개 정도 나와. ATP가 2개 정도 나와. 요렇게. 그러니까 내가 급하면 같은 포도당이지만 산소 없이도 내가 에너지원을 꺼내서 써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내 체내야. 선생님 체내. 됐니? 젖산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래, 엄청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곤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야. 그럼 피곤할 때는 뭐가 돼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젖산 농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젖산 농도가 만들어지면 뭐라 그래 여기서? 너 빨리 자야 돼 라고 해서 졸리게끔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피곤할 때 졸린 거야. 그럼 저 젖산이 물에 녹아서 콩팥에서 소변으로 배출하고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잔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세포호흡이 가장 작은 거지. 근데 뭐는 쉬어. 숨은 쉬겠지. 그래서 자는 동안에 세포호흡이 가장 약하고 산소 공급이 충분해져서 내 몸에 산소가 충분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무산소 호흡이 안 일어나겠지. 그럼 자고 나면 몸이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상쾌하다고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무산소 호흡이었어. 두 번째야.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면 이건 너희들이 배운 적이 없어. 우리 몸에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구조물이 있어. 크레아틴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크레아틴에 여기 있어. 크레아틴에 뭐가 붙어 있어? 여기다 쓸게. 크레아틴에 뭐가 붙어 있어? 인산기가 붙어 있어. 됐니? 그러니까 크레아틴에 여기다 쓸라 그래. 틴이라는 물질이 있고 여기에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다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크레아틴 인산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크레아틴하고 인산하고 뭐가 돼야 돼? 아주 고에너지 결합이 일어나겠지. 됐니? 근데 내가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서 인산기를 하나 잘라. 인산기를 하나 자른단 말이야. 그래서 잘라낸 인산기를 ADP에다 줘서 뭐가 만들어지겠어? ATP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생겨?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생긴다고. 이 크레아틴은 물질은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인 거야.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 속에 크레아틴 농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크레아틴은 콩팥을 통해서 다시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거야? 내가 매우 격렬한 운동을 할 때야. 두 군데지. 하나는 무슨 호흡한 거야? 무산소 호흡한 거고, 하나는 어디서 온 거야?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물질에서 인산기 띄어다가 뭐 만든 거야? ATP를 만들고 그 ATP로 격렬한 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내 말 이해 갔습니까? 요거 알고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39번에 기억 말하는 거야. 기억.
ATP는 근수축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게 옛날 문제라 그런 거야. 우리 거하고 옛날 거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책에서 됐니? 옛날 책에서 우리 책으로 오면서 뭐가 빠졌어? 근육이 좀 빠졌어. 알겠니?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이해해야 돼. 자, 봐. 선생님이 어휴, 엄청난 요즘 운동을 하지. 선생님 PT 엄청 받아. 알겠니? 힘들어 뒤지겠어. 이랬어? 아까 카톡했어. 아침에 내일은 안 갈 거예요. 못 가요. 졸라 힘들어. 그리고 가끔 기분은 좀 나빠. 내가 돈 주고 내가 욕을 먹더라고. 그 짓을 내가 왜 하지? 하나 더 들지. 하나만 더 해봐. 하나만. 하나 더 했지? 하나 더 할 수 있어. 하나 더 할 수 있어. 하나 더 들지. 마지막 하나 더 될 것 같아. 알겠어? 그거 내가 또 하지.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해볼까? 됐거든요. 이 사람을 장난치나 알겠어? PT 돈 주고 안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돈을 받고 아무튼 가자.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근육은 수축 운동과 이완 운동이 있는 거야. 근육은 다시 수축 운동과 이완 운동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에너지를 쓰는 거야? 무조건 수축할 때만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선생님 옷을 입어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 엄청난 이두박근이라는 엄청난 근육이 숨겨져 있어. 엄무시야. 그래서 쫙 누르면 얘가 수축하는 거야. 수축할 때 에너지를 쓰는 거고 반대 뒤쪽에는 삼두박근이라는데 얘는 이완되겠지. 이완되는 근육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육은 수축 시만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ATP는 근육을 수축 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운동 중에 근육 내 크레아틴의 양이 그렇지. 지금 봐. 운동을 하게 되면 크레아틴 인산에서 인산기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내 체내에 무슨 농도가 높아지겠어? 크레아틴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운동 시 크레아틴 인산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사용 안 돼. 그럼 큰일 나겠니? 가장 나중에 사용되는 거야. 뭐 먼저 쓰고? 산소호흡하고 그 다음 뭐 먼저 쓰고? 무산소호흡하고도 내가 에너지가 더 필요해. 그러면 크레아틴 인산에서 인산기 띄어다가 에너지원을 씁니다. 첫 번째부터가 아니라 나중부터. 알겠어요? 왜 그러겠어? 독성이 있어서 그러겠죠. 독성이 있어서. 됐습니까? 또 질문합시다. 뭐? 네. 6번이요? 글씨가 안 보여서 못 풀겠다고? 어떤 글씨가 안 보였어?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 6번에? 6번에 어떤, 6번에 어떤 게 글씨가 뭔 글씨가 작아? 대충 봐도 되겠구만, 뭘. 그거 봐야 돼? 뭐 안 봐도 대충 알겠구만. CO2 집어넣은 거. A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CO2 집어넣는 것 같잖아. A는. B는 뭐 집어넣고 있어? 방사선 영양분을 집어넣고 있잖아. 됐어요? Y축이 뭐겠어요? 모르겠네. 그럼 나의 그림이 있겠네요. 나는 화성 반응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내 온도 변화잖아. 글을 읽어. 우리 간열이. 나는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온도 변화를 설명하는 그래프래잖아. 우리 간열이가. 똘똘이 스머프가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이해합시다.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화성의 토양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실험이죠. 나는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용기 내 온도 변화를 두 가지 나타낸 거잖아. 그러니까 가가 온도 변화란 말이야. 나가. 그럼 얘는 시간이네요. 그럼 봐라. 얘는 온도가 높았어. 온도가 낮아지죠. 됐습니까? 뭐의 용기? 잠봐. 용기 내 온도겠죠? 용기 내의 온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안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죠. 그럼 온도가 내려가니까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흡열 반응을 말하는 거지. 흡열 반응이니까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 돼야 되겠죠. 근데 얘는 봐. 여기가 온도였는데 얘는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용기 내 온도가 올라간 거야. 주변 온도가 올라간 거죠.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죠.
이건 발열 반응이니까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 돼야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를 보면 지금 이 실험 장치인가 본데 얘는 지금 이산화탄소 주고 램프 줬으니까 광합성 실험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광합성을 실험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작용이야? 동화작용 실험이 돼야 되겠죠. 얘는 동화작용 실험이 되고, 얘는 양분, 영양분을 줘서 그 영양분이 분해돼 가지고 설라문에 방사선 계측기로 저기에 무슨 기체 조성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작용이 되겠어요? 영양분을 분해하는 거니까 이화작용을 알아보는 게 되겠죠. 이화작용 알아보는 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A는 화성인 토양에서 동화작용이 실험하는 거다. A 동화작용 맞습니다. 니은 A의 방사선 계측에서 생성된 유기물이 직접 A에서 계측된 방사선 유기물이 직접 방출되는 방사선이야? 됐어? 이거 뭐 설명을 해줄 수가 없네요. 얘는 여기서 들어왔다가 이 토양을 가열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가 뭔가 유기물로 변했다가 가열하면 그 유기물이 분해돼서 이 방사선 계측기에 측정이 되겠다. 뭐 이런 실험이니까 생성된 유기물이 직접 방출되는 게 아니라 간접이 돼야 되겠죠. 화성의 토양에 생명체가 있다면 B의 용기 내에는 B의 용기 내야 B 어디 있어? B 여기 있는 게 B네. B는 이화작용이니까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어?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은 어디가 있어야 돼? 1과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2와 같은 온도 변화 나타날 것이다 그랬으니까 아니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또 다음 질문.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죠. 바이러스, 화성의 토양 탐사 실험, 생물의 특성. 생물의 특성인데 굉장히 다양해. 그래서 뭐가 나올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그 다음 뭐 있어? 물질대사. 물질대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겁나 많지만 ATP, ADP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측이 딱딱딱딱 되지 어디서 시험에 나올 거라는 게. 그래서 땡큐인 거죠. 됐니? 또 다음 질문. 37번 가보겠습니다. 37, 37, 37, 37, 37, 37, 37. 여기 있습니다. 오차.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만큼 할까요? 자, 물질대사 과정입니다. 기억해서 디귿까지는 ATP, 하나는 산소, 하나는 이산화탄소.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좀 얘는 독특하네요. 왜 독특한 거야? 봐봐. 얘는 포도당이,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과정이 있는 거야?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려면 뭐가 돼야 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건 소화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직세포로 와서 이 포도당과 조직세포한테 누가 있어야 되겠어? 근데 아까 뭐랬어? 기니딘은 ATP, 산소, 이산화탄소니까 조직세포에 포도당과 누가 돼야 돼? 산소. 그럼 이 조직세포가 포도당과 산소 가지고 물질대사 하면서 뭐 만들어줘야 돼?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야 되겠고, 이 에너지가 ADP가 ATP로 전환돼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환되는 과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A는 글루카곤에 의해 촉진된다고? 녹말이 분해되는데 글루카곤에 의해서 촉진된다. 이거 아닌데?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는 뭐가 돼야 돼? 아밀레이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37번이었죠. 됐어요. 글루카곤에 의해서 촉진된다? 뭐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소화는 녹말 분해 효소는 누가 돼야 돼? 이런 건 안 외워도 되는데 나왔으니까. 됐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거죠? 누구 있어? 입속에 아밀레이스가 돼야 되겠죠. 글루카곤 어디서 쓰는 거야? 글루카곤 어디서 쓰지? 간에서 무엇을?
누구? 포도당을 뭘로 바꿀 때? 글리코젠으로 바꿀 때야? 반대잖아. 아, 내 진짜 앞에서 너 그럴래? 됐니? 글루카곤은 뭘로 바꿀 때가 되는 거야? 이름이 바뀐 이름 뭐야? 글라이코젠을. 아, 이름 바뀐 게 생각이 안 나. 글라이코젠을 뭘로 바꿀 거야? 포도당으로 바꿀 때 필요한 거야. 앞에서 상태가 안 좋은데? 됐습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자, 갑니다. 기억과 니은은 뭐 이상한데? 기억과 니은이 얘네 둘인데 오늘 배우겠죠? 배설계. 얘네들이 배설계로 나가지 않습니다. 배설계로 나가는 건 누구야? 오줌이야. 소변이 배설계로 나야 돼. 얘네들 배출 장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야 되겠죠?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디귿에 젖어. 그렇지. 조직세포에서 일부, 32개의 ATP고요. 왜 일부라고 할 수 있어? 34%가 일부 에너지원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는 용어를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또 다음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45번이요) 니은만이라는 말은 있었나요? 45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45번 짜잔. 자, 45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뭐 아이고야 뭐 생긴 게 이렇게 생겼네. ATP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ATP의 구조를 나타냈네요. 인이니까 안 봐도 ATP 맞습니다.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라고요? 갑니다. ATP는 염기인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ATP는 염기인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글쎄 이 말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봐봐. 얘를 뭐라 그러지 우리가? 아데노신. 아데노시야? 아니야. 아데노신이야? 그 다음에 잘 봐. 이 아데노신을 뭐라 그러냐면 얘가 뭐야 얘가? 라이보솜. 라이보솜이 뭐지? 그래, 당. 이거 당이야. 우리가 당의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너희들이 배우는 당은 뭐 있어? 이렇게 보통 그리겠지. 당인데 이 꼭지점이 개수가 탄소라고 세면 돼. 그래서 6개의 탄소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육탄당 그러는 거야. 육탄당. 그래서 육탄당의 이름이 뭐야? 포도당. 육탄당의 이름이 뭐라고? 포도당. 육탄당이 포도당이야. 포도당. 포도당. 됐니? 저 5개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오각형으로 그리는 거야. 오각형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오탄당. 그래서 오탄당을 우리 뭐라 그래? 오각형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옛날 말로는 리보스라 그래서 알겠니? 요즘 말로 뭐야? 옛날 말로 리보스, 요즘 라이보스라 그래. 라이보스. 알겠니? 라이보스. 됐습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당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육탄당, 얘는 오탄당. 얘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당에 해당하는 거야. 당. 그 다음에 얘가 뭐가 해당하는 거야? 아데닌. 아데닌이 뭐야 돼? 염기야. 아데닌이 염기야. 염기. 아데닌이 이걸 염기야. 가끔 여러분들이 묻는 것 중에서 선생님 저 염기가 우리 그 화학에서 배울 때 그 산성과 염기성 그 염기인 줄 아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야. 이름이 같은 거야. 이름이. 그러니까 저는 염기성이 아니라 그냥 뭐가 돼야 돼? 우리 왜 연애 배웠을 때 뭐 배웠지? DNA 배웠을 때 인, 당, 염기 배웠었지. 이 인당 염기 배울 때 뭐 있었어?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알겠니? 그때 배웠던 그 염기야. 그 염기. 알겠니?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 나와서 염기의 성질, 그 염기 말고 알겠니? 그러니까 화학에서 염기는 그 염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염기. 됐어요? 그래서 아데노신이 염기와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됐니? 아데노신이 염기와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ATP는 거기에다 인이 몇 개 붙어 있으면 되겠어? 3개. 알겠니? 그래서 ATP는 염기와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데노신과
인 3개로 되어 있는 3인산이라고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 ATP가 ATP로 전환될 때 에너지가 뭐 돼야 돼? 발생하냐 이런 단어 조심해야 되겠지.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방출된다는 거야. 그런데 ATP가 되면서 뭘 하나 받아? 인산을 하나 받아서 뭐가 돼야 돼? TP가 되는 거지. 그 인산기가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얼마 들어가는 거야? 7.3kcal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는 거야. 발생이 되려면 얘네들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겠지. 즉 얘가 이렇게 가면 이게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이 7.3kcal가 방출된다. 이럴 수는 있는데 용어가 발생이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쓰는 단어가 돼야 되겠죠? 안 됩니다. 세포에 생성된 에너지 여기서 뭐 때문에 안 돼? 모두 때문에 안 됩니다. 모두 ATP로 가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체온 조절이 안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안 됩니다. 모두라는 단어 때문에. 됐습니까? 또. 됐나요? 자, 그러면 기출픽에 있는 문제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오늘은 단원이 바뀌어서 기출픽에 있는 문제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출픽. 짠. 자, 기출픽 한번 봐봅시다. 어떤 문제로 되어 있는가. 어디서? 자, 책이 바뀝니다. 너 책? 그러나? 갖고 왔는데? 됐어요? 기출픽은 다 풀었어? 안 풀었다고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네. 기출픽. 됐어요. 기출픽. 기출픽에서 질문 받을 거 있나요? 없어? 준 다 풀었어? 기출픽? 크리스찬 다 풀었어? 안 풀었다고? 몇 개 안 푼 게 조금 있다고? 몇 개 안 푼 게 조금 있어요. 그래, 그 안 푼 거 몇 개. 아이, 책도 없으시네요? 아직도 배송 중이야? 개강 2주 차인데? 서점에서 사. 그래, 야, 니네 책 사면, 그치? 책 한 권 사면 배송비도 들고 더 서점이 싸지 않냐? 서점이 더 싸, 그 인터넷보다 서점이 더 싸죠? 그 다음에 저것도 해줘. 적립도 해줘. 적립도 해줘. 제본도 해주는 데 있어? 아하. 원주는 서점에서는 제본해주는 데는 없어? 없어. 제본 굳이 해야 돼. 아무튼 갑니다. 우리는 물질대사 가야 돼. 물질대사에서 완자에서 질문할 건 따로 없나요, 그러면? 자, 그럼 오늘 수업 나갑니다. 오늘 건 양이 또 많아요. 어디요? 자, 갑니다. 기관계 통합작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기관계 통합작용이 되게 양이 조금만 다뤄지게 돼 있어. 한 장으로 설명돼 있는데 한 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기관제 통합작용이라는 건 뭐야? 라는 거지. 기관제 통합작용이라는 게 뭐야? 라는 거야. 자, 다시 설명하고 봐봐.
기관계 통합작용이라는 건 물질대사 다시 봐. 물질대사 다시 봅시다. 이렇게. 얘가 누구야? 세포. 그럼 이 세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 세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얘한테서 쭉, 얘한테서 쭉, 얘한테서 쭉, 얘한테서 쭉. 됐어? 그럼 세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줘야 돼? 뭐 줘야 돼? 그렇지. 포도당 주지. 뭐 줘야 돼? 산소 줘야 되겠지. 그러면 다시 이 세포에서 혈관한테 뭐 줘야 돼? 물 줘야 돼. 이 세포에서 뭐 줘야 돼? 이산화탄소 주는 거야. 됐니? 이렇게 어떻게 세포한테 포도당과 산소를 주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가? 이게 기관계야. 어떻게 해서 포도당 갖다 줄 거야? 어떻게 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줄 거야? 하나도 빠졌지? 여기서 포도당만 주는 건 아니라 전번에 했어. 에너지원으로 우리 책에서 주로 포도당을 쓰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포도당 말고도 뭘로 에너지를 써?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과 단백질이 중요하지.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이 단백질 부산물로 암모니아가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관계 통합작용이라는 건 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필요한 포도당과 산소와 단백질이, 그리고 얘네들의 부산물인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어떻게 돌아다니느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건강하다. 너네 건강하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이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다 건강하면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기관계 통합작용은 이 물질 대사에서 얘네들의 운반작용을 어떻게 일어나? 그리고 혼자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어.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통합해서 일어나겠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갔습니까? 이렇게. 그럼 뭐부터 나와, 책에? 포도당부터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이거 포도당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포 내 어떻게 포도당이 전달돼? 우리는 세포 내 어떻게 포도당이 전달돼?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책은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아. 됐어요? 어떻게 포도당이 세포까지 전달돼? 포도당이 모든 생명체에 뭐가 돼야 돼? 기본 에너지원이야. 인간만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 아니야. 됐니? 인간 말고 누구? 그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에너지원이 뭐가 돼야 돼? 포도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포도당을 기본 에너지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쌤 봐. 그 포도당 어디서 왔어?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라고. 그 포도당 어디서 왔어? 그렇지. 광합성. 그래서 잘 봐. 누구 있어? 물과 뭘 가지고? 이산화탄소 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가야 됐니? 여러분들 면접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들어.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기도 해? 무기물이라고 해요. 무기물. 무기물이라고도 하는 거야.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명체 에너지원은 자 갑니다.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오는 거야? 무기물을. 뭘 공급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태양에너지. 그래서 다음 단원이 우리가 뭐야? 생태계지.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본을 우리가 뭐라고 잡는 거야? 태양에너지인 거야.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의 에너지의 근본, 에너지가 뭐라고? 포도당이야. 그러니까 포도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무기물, 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태양 에너지로 합성해가지고, 그래서 뭘 만들어? 한글로 쓸게 그냥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포도당을.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린 뭐라 부르는 거야?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본이 포도당이고, 그 근본의 포도당의 근원은 어디라고 해야 돼?
태양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뭐야? 태양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존재가 불가능한 거야. 왜? 에너지의 근본인 포도당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야. 됐어요? 그럼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듯이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요 포도당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야? 식물이야. 동물은 이게 안 돼. 됐죠? 그래서 식물이 이 포도당을 뭐 하지? 여기다 쓰자. 뭘로 바꿔? 녹말로 바꿔. 주로 녹말로 바꿔. 포도당을 포도당으로 하는 애들도 있는데 주로 뭘로 바꾼다고? 녹말로 바꾸는 거지. 녹말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누가 되는 거야? 식물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배우겠다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동물 과정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포도당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먹는 거야? 식물이 광합성에서 만든 포도당을 녹말로 뭐 하는 거야? 저장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쌀 뭐야? 녹말. 됐니? 그 다음에 우리 동양에서는 쌀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유럽에서 뭘 먹어? 감자 먹지. 유럽의 주식이 감자야? 유럽을 또 안 가봐서 모르네. 불쌍한 새끼들. 유럽 가면 전부 다 감자 썰어 먹어. 알겠니? 아이, 불쌍한 새끼들. 외지 감자?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가 음식이 맛이 없는 거야. 영국은 굉장히 유명하지. 뭘로 유명해? 음식이 맛없는 걸로. 알겠어? 우리나라 친구들이 유학 가면 제일 힘든 게 뭐야? 음식이야. 주성분이 뭐야? 감자. 그럼 감자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아? 없어. 감자 스프, 감자 튀김, 감자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로 뭐야? 쌀을 먹고 반찬을 먹지. 하여튼 그건 바쁘니까 넘어가자. 감자야. 감자도 뭐야? 뭐하다 이렇게 된 거야? 녹말. 알겠어? 3대 에너지원이 뭐야? 쌀, 녹말. 나 눈에 띄는 헷갈리잖아. 쌀, 3대 주식 말하다. 그래, 쌀. 그 다음에 감자, 또 뭐 있어? 옥수수. 그래, 옥수수. 알겠니? 옥수수. 옥수수는 어디 쪽? 저쪽 아프리카 쪽. 그쪽에서 농사가 안 돼. 감자 농사나. 알겠니? 그러니까 거기는 땅이 척박하니까 뭐밖에 안 자라? 옥수수밖에 안 자라. 알겠어요? 우리는 간식으로 먹는 것들이지. 알겠니? 전부 다 뭐야? 녹말입니다. 자, 갑니다. 우리 알았어. 이제 이리 갈게. 우리가 배울 건 여기서부터란 말이야. 자, 우리는 뭐해? 녹말을 그렇지. 뭐 하는 거야? 소화시키는 거지. 녹말을 소화시키는 거야. 녹말을 소화시키는 거야. 녹말 소화돼서 뭐 만들어? 자, 갑니다. 녹말을 소화시키는 거야. 뭔 얘기하려고 그런지 봐. 아까 니네 질문했던 것 중에도 하나잖아. 녹말 고분자, 저분자. 엄청난 고분자지. 그러니까 식물은 포도당을 녹말로 저장했으니까 무슨 작용?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작용. 동화. 그럼 인간은 밥 먹었어? 내가 오늘 밥 먹었다고. 나 뭐 먹었어? 녹말. 그럼 내가 소화되겠지. 그럼 뭐 만들어져? 그렇지. 포도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포도당. 됐니? 그러니까 이 소화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쓸까? 내가 얘를 이화라고 쓰면 되겠지. 자, 이화인데 여기서 안 끝나. 됐니? 오늘 수업할 건 여기서 안 끝나지. 이 포도당을 내가 뭐해? 그렇지. 흡수하지. 그래서 인간은 무슨 일을 하지? 요 포도당을 다시 저장하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오늘 이거 할 거잖아. 알겠니? 포도당을 뭘로 저장해? 바뀐 이름 뭐? 글라이코젠.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는 거지. 어디서? 간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배울 건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아까 문제 풀다 계속 나오겠지? 간이야. 오늘 수업할 때 이거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밥을 먹어서 소화시키면 내 몸에 뭐가 저장되는 거야? 포도당이 증가되는 거야. 근데 내 몸에서 그 포도당을 포도당으로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야? 그걸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을 뭘로 저장해? 간에서 글라이코젠으로 우리가 저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포도당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야?
글라이코젠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야. 알겠니? 오늘 선생님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일이 있어서 밥을 못 먹고 내려왔는데 아까 12시쯤 밥을 먹었나? 근데 지금까지 굶고 지금 선생님 수업이 너무 많았어. 근데 왜 살아? 그래, 나 간에다 글라이콜린 겁나 넣어놨어. 알겠니? 글라이콜린 겁나 넣어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글라이콜에서 뭐 꺼냈으면 되겠어? 포도당 꺼냈으면 되겠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간에서 글라이코젠을 꺼내서 다시 뭘로 나와?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써서 나는 거야. 이게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간인 거야.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란다. 우리는 식물배는 안 배우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알겠니? 조금만 더 하면 식물계는 조금만 건드립니다. 식물은 자 갑니다. 포도당을 뭘로 저장해? 녹말. 그리고 포도당을 뭘로 저장하기도 하지. 뭘로 저장해? 식물은 포도당을 뭘로 저장하지? 자 간다. 식물은 글라이코젠을 가질 수가 없어. 알겠니? 그러면 식물은 포도당을 뭘로 저장할 수 있어? 세포 벽. 됐니? 식물의 세포벽은 뭘로 돼 있지? 맞아. 식물은 됐니? 포도당을 녹말로 저장하거나 뭘로 저장해? 셀룰로이스로 저장한단 말이야. 됐니? 이 셀룰로이스로 뭐 만들어? 세포 벽을 구사하는 거야. 됐니? 잠깐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봐봐. 그러니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하나, 이거는 학교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인간은 녹말을 분해하는 뭐는 있어?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는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은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게 육식동물이고 어떤 게 초식동물이야? 그래, 셀룰로스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초식동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뭐 뜯어 먹으면 돼? 아무 풀이나 뜯어 먹으면 되는 거야. 아무 풀이나 뭐가 존재할 테니까, 세포벽이 존재할 테니까 셀룰로스가 있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전부 다 뭐야? 세포벽이 있고, 그러니까 염소, 그 다음 또 뭐 있냐? 토끼, 이 새끼들은 아무 풀이나 뜯어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 아무 풀이나 뜯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도 셀룰로스 분해 요소가 있으면 좋겠어. 뭐라고?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뭐라는 거야. 우리 인간도 셀룰로스 분해 요소가 있으면 뭐가 좋겠어? 그래, 아무거나 농사 질 필요 없지. 아무 풀이나 뜯어 먹으면 되겠지. 알겠어? 우리는 뭐로 농사죠? 그냥 풀 날리게 널린 건데.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진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녹말을 먹어야 돼서 녹말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뭐 있어? 감자, 옥수수, 쌀. 알겠지? 물론 고구마도 된대. 자, 됐죠? 지금 나 뭐 하려고 그래? 이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됐죠? 이걸 알아야 돼. 자, 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라는 거야. 자, 해봅시다. 그러면 짜잔.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우리는 입에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오는 거야? 녹말로 들어오는 거야. 녹말이 또는 3대 영양소 하니까 녹말만 하진 않고 뭐 있어야 돼? 녹말, 그 다음에 뭐 있어? 단백질, 또 뭐 있어? 지방이 분해됩니다. 그럼 지방이 분해될 때 우리는 이제 이건 다 없어졌어. 예전에는 전부 다 뭐 있어? 효소 이름을 다 썼거든. 요즘은 책이 바뀌어서 없어졌어. 그래서 입에서 뭐가 녹말을 뭘로? 녹말 분해 효소,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그래서 아밀레이스를 탄수화물 분해 효소로 이제 이름을 바꿨단 말이지. 그래서 입에서 뭐가 분해돼? 녹말이 분해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위에서 뭐가 분해돼? 단백질은 어디서 분해돼? 위에서 분해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단백질이 분해되면 뭐 만들어져야 돼? 단백질 분해 요소에서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잠깐 하는 거야. 간과 쓸개 요 부분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외워야 돼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 뭐가 돼야 돼? 위. 그럼 위에서 뭐 분해됐어? 단백질. 일단 단백질이 분해됐다. 위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야. 그럼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우리 책은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뭐가 분해된다 그래?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진 않아. 되니 잠깐 중간 산물을 거쳐가서 되는데 그게 뭐지? 아미노산이 뭉치고 뭉쳐된 걸 뭐라 그러지? 폴리펩타이드. 알겠니?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져.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위에 입에서 여기 입이야. 입에서 뭐가 분해됐어? 뭐가? 녹말이 분해된 거야. 녹말이 분해될 때 뭐가 분해되지? 녹말 분해 효소가 있었겠지?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서 뭐가 분해되지? 포도당이 다이렉트로 만들어지지 않아. 이것도 중간 산물이 뭐가 만들어져? 엿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엿당이. 엿당이 만들어진다. 중간 산물로 엿당이. 됐니? 근데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 근데 지금 중요한 거 하러 가는 거야. 여기 내려오면 위, 여기를 뭐라 그러지? 여기 혹시 알아? 요거를 여기서부터 소장이라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12지장. 12지장도 소장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 있지? 이자. 그러면 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얘가 뭐 중요하지? 3대 영양소 분해 효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3대 영양소 분해 효소가 다 나오는 거야. 누가? 이자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오늘 우리는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에서 나와. 이자에서 뭐 나와? 이자에서 됐니? 단백질 분해 효소. 분해 효소. 무슨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 녹말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 됐니? 그 다음에 무슨 효소? 지방의 분해 요소까지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암기하러 간다. 뭐 암기가 돼야 되냐면 이 단백질은 어디서? 위에서 한번 1차 분해가 되고 이자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2차 분해가 되는 거야. 2차 분해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봐라. 녹말도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도 어디서 한번 분해되고 입에서 한번 분해되고 다시 어디서? 이자에 의해서 12장에서 또 어때? 다른 말로 소장에서 몇 차 분해되는 거야? 2차 분해가 되지? 근데 얘가 문제잖아.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얘 때문에. 지방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1차. 그래. 지금까지 분해가 안 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다 얘만 나오는 거지.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 자, 뭐가 문제야? 지방이 소화가 안 돼. 지방이 이자액만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고 암기해야 되는 거 있죠? 바로 누구야? 간. 그래서 오늘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누구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잖아. 누구? 간. 됐니? 첫 번째 시험 문제 뭐가 나와? 간. 간은 무슨 작용이야? 무슨 기관이야? 기관이야? 무슨 기관이야? 소화기관이야. 진짜 중요한 거야.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다음 중 소화기관인 것은 하면 위 집어넣고 소장 집어넣고 입 넣고 간 넣으면 애들 전부 다 간 찾고 있어. 소화기관이 아닌 것을 하면 간 찾고 있는 거야. 간. 간은 전부 다 무슨 기관이야? 소화기관이야. 자, 간이 왜 소화기관이야? 이거 하려고 그러지? 바로 뭐야? 간에서 뭐 만들어? 쓸개즙을 만드는 거야. 간에서 쓸개즙 만드는 거야. 간에서 뭐 만든다고? 간에서 뭐 만든다고? 쓸개즙 만들어. 그래서 요거 지울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됐니? 이 쓸개즙이 어마무시한 역할을 하지. 잘 봐. 시험에 나오면 얘 때문에 틀리는 거니까 지방을 뭐 하는 거야? 저 쓸개즙이. 됐니? 간에서 나온 저 쓸개즙이. 자, 간다. 쓸개즙이 뭐 하는 거지? 쓸개즙은 지방을 분해한단 말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무슨 말을 써야 돼? 안 된다니까, 분해한단 말을 쓰면. 그래, 분해를 돕는 거. 분해를 돕는 거. 분해 촉진. 분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니까. 약. 오늘 한번 약과 먹어볼래? 됐니? 부드럽게 만드는 걸. 유화시킨다 그래야 돼. 유화. 그래서 쓸개즙은 지방을 뭐 한다 그래야 돼? 유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방인 거야. 그래서 쓸개즙은 지방을 그냥 지방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차이점은 얘는 딱딱한 지방, 얘는 그래 말랑말랑한 지방이 되는 거지. 유화된 지방. 됐어? 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자, 봐.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워서 돈가스 같은 거 안 먹어봤을 건데, 됐니? 오, 되게 크게 웃는다. 먹어봤어? 예, 돈가스를? 예, 돈으로 가스를 만든 걸 먹어봤단 말이야? 됐니? 혹시 돈가스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그렇지. 뭘로 때려? 뭘 때려? 고기를 뭘로 때려? 무슨 망치? 그렇지. 그게 두들겨 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 부드러워진단 말이야. 알겠니? 돈가스는 보통 목살로 만들거나 엉덩이살로 만드는데 걔가 두꺼워서 그대로 기름에다 넣고 튀기면 튀겨지지가 않고 설령 튀겼다고 해도 매우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고 질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망치로 때리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망치에 보면 아주 뾰족뾰족뾰족하게 뭐가 있어. 알겠니? 그럼 내가 걔를 때리면 그 돼지고기에 아주 미세하게 뭘 내는 거야? 그렇지, 구멍을 내는 거야, 구멍을. 계속 구멍을 내다 보면 요만했던 돈가스가 어떻게 돼야 돼? 이따만해지지. 그래서 커져서 왕돈가스야. 알겠니? 근데 원래는 요만한 거야. 알겠니? 아무튼 때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조직 사이사이가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겠지? 그러면 빵가루 묻혀서 기름에다가 튀기면 어떻게 되겠어? 잘 튀겨져. 그렇지. 그 구멍 사이사이로 뭐가 들어와? 기름이 들어와서 안에까지 쫙 튀겨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기도 부드럽고 잘 튀겨지는 거지. 이걸 누가 하는 거야? 지방이. 그렇지. 우리가 먹는 지방은 딱딱해서 이따가 내가 무슨 작용이 일어나? 소화를 시킬 텐데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쓸개즙이 톡톡톡톡 때려서 구멍을 솔솔솔솔 내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건데 여기도 지방이고 여기도 지방이니까 이 쓸개즙이 지방을 유화시켰으니까 얘는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 아니야? 그렇지, 화학 반응이 아니야. 화학 반응은 물질을 그렇지, 바꿔야 화학 반응이란 말이야. 화학 반응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반응에 속하는 거야? 물리적 반응인 거야. 물리적 반응인 거야. 그럼 얘가 물리적 반응인데 왜 중요한 거야? 이 쓸개즙은 지방을 지방으로 바뀌어서 물리적 반응을 시킨 거니까 시험 문제 답이야. 효소야, 효소가 아니야? 그렇지, 효소가 아니지. 효소는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생체 내 물질 대사하는 거지. 물질 대사가 뭐라고? 생체 내, 생물체 내에서 화학 반응 시켜주는 게 효소잖아. 근데 얘는 물리적 반응인데 뭐 효소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항상 얘가 등장하는 거야. 쓸개즙은 효소가 아닙니다. 쓸개즙은 효소가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게 너무 많은 거지. 자, 간다. 간 뭐야? 소화기관이야. 왜? 쓸개즙을 만들어서. 그럼 이 쓸개즙은 뭐 하는 거야? 지방 소화를 도와준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물리적 반응으로. 다시 쓸개즙은 뭐 하는 거라고? 지방 소화를 도와준다 표현하는 거야. 쓸개즙 한다고?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유화된 지방을 됐니? 뭐가?
효소가 뭘로 만드는 거야? 효소가. 이 효소가 뭘로 만드는 거야? 얘를 지방산과 뭘로? 모노글리세리드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과정 배우고 있는 거야? 소화계를 배울 때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간이야.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 우리가 뭐라 그래? 여기를 지나면 소장이라 그러겠지. 그래서 소장에 오면 모든 에너지원이 전부 다 뭐 되는 거야? 가장 작은 입자로 뭐 되는 거야? 분해되는 거라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소화라 그러는 거고. 분해되었으니까 동화, 이화되었다 그런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여기를 소화계라 그래. 아직 안 끝났어, 소화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시작은 했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소화계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왔어? 이제 작은 창자라고 하지. 옛날에는 소장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한국말로 쓰기로 해서 작은 창자로 된 거지. 자, 이제 소장에 오면 포도당은 뭐가 된 거야? 녹말은 뭐가 된 거야?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뭐가 된 거야?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뭐가 된 거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완전히 분해가 된 거지. 그러면 소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고. 이 그림. 두 번째로 시험에 나오는 거지. 첫 번째 나오는 거 간,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얘. 맨날 나오는 거지. 학교 시험에 맨날 나와야 되겠지? 자, 소장, 다른 말로 작은 창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돼, 그러면? 그 분해된 영양소를 흡수하면 되겠지. 분해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야. 자, 이제 시험에 뭐 나와? 흡수 원리가 나오겠지. 알겠니? 흡수되는 원리야. 빨리 합시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장을 확대해서 그리면 어떻게 돼? 니네 소장 본 적 있지? 지금 소장의 이 융터를, 선생님 다시 그려볼게. 소장의 융터를 한 가닥만 그린 건데 소장의 융터는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소장의 융터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소장의 융털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융털이 끊임없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준 다음에 대대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소장의 융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돼야 돼? 아까 내가 만든 영양소가 어떻게 돼? 여기를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융털이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끊임없이 그쪽으로 뭐야? 에너지원들이 지나다니겠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이 융털과 융털 사이에서 음식물들이 또는 영양소들이 만나겠지. 그래서 요 융털 한 가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야. 됐니? 요거 먹어본 적 있지? 먹어본 적 없다고? 많이 어려워, 형편들이? 소장 먹어본 적 있을 거야, 알겠니? 그 우리 뭐라 그래? 그래, 곱창이라고 그러잖아. 됐니? 소 곱창 얼마나 맛있는데. 됐니? 좀 비싸서 그렇지. 좀 돼. 못 먹어봤을 거야. 알겠어. 조금 저렴한 것들은 먹어봤지? 뭐, 돼지 곱창. 그것도 못 먹어봤어? 그럼 좀 많이 저렴한 거 먹어봤지? 닭곱창. 애들이 많이 어렵니? 닭곱창도 안 먹어봤니? 얘는 뭐 먹고 사니 도대체? 알겠니? 곱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곱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지. 알겠니? 그래서 곱창집 뭐 이런데. 조숙기 방금 말곱창이라고 했어? 뭐라고? 한국말 뭐라고? 소화액. 갑자기 소화액이 왜 나와? 넘어가자. 저 사정거리 밖에 있다고 막 던지는데? 그러니까 막 던지는데 막 사정거리 밖에 있다고 막 지금 곱창 얘기하는데 갑자기 소화액은 왜 나와? 제가 잠깐 그분 만나고 왔어, 알겠니?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인. 그렇잖아. 그분 잠깐 접신 됐지? 응, 바로 만나고 왔다. 됐다. 설명해서 소화액, 애기면 구워 먹을 수가 있을까? 애기인데. 자, 넘어갑시다. 알겠니? 그러니까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그래, 얘 뭐 하나? 융털. 그러니까 융털 하나를 우리 책에서는
융털 몇 가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 한 가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냥 한 가닥. 그러니까 이게 한 가닥 있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수십만, 수억 개의 융털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소장의 길이가, 소장 길이 몇 미터야? 그래, 인간은 8미터인가 6미터인가 그래? 됐어요? 자, 간다. 그래서 봐. 자, 이제 외웁시다. 그래서 융털을 보면 융털이 가닥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바깥쪽과 안쪽. 그래서 이 바깥쪽을 우리 뭐라 그래? 모세혈관. 안쪽을 뭐라 그래? 암죽관. 자, 외웁시다.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단 말이야. 아까 융털이 이렇게 있었지. 그럼 양분이 지나가는데 이 모세혈관 겉부분으로 해서 쭉쭉쭉 흡수되는데 어떤 게 흡수돼야 돼? 입자가 매우 작고 물에 녹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융털에서 사실은 뭐 흡수하는 거야? 수분을 흡수해서 그 수분에 녹는 물질을 같이 흡수하는 거야. 수분에 녹여서. 걔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잖아. 누구야? 어디 안 써 있어? 누구야?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수용성. 우린 비타민은 안 해. 수용성 비타민 혹시 뭐 있니? BC.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BC가 어디서 흡수된다고? 어디서 흡수돼? 소장에 융털, 융털에 모세혈관. 자, 간다. 그럼 우리 책에서 그림이 또 빠졌어요. 무슨 그림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책은 요건 저거 뭐 아무튼 빠졌어. 다시 갑니다. 이 책이 굉장히 좀 헐거워. 근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간다. 외워야 될 거야. 두 번째 간.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어? 소장. 여기 뭐 있는 거야? 아이고, 그림이 뭐 이렇게 그냥. 요거 뭐라고? 소장. 됐어요? 자, 요거 뭐 한다고? 융털. 융털에 자, 암기 시작. 모세혈관. 그러면 여기에 모세혈관에서 뭐 흡수한다고? 수용성 에너지, 주 에너지원인 누구만 언급할 거야? 포도당. 그러면 잘 봐. 포도당의 최종 목적지는 세포인데 아까 했어. 포도당 어디 건넜다가? 그렇지, 간.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한다고? 모세혈관. 됐어요? 얘를 간.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간으로 가는 요 혈관. 여기서는 중요치 않은데 어디 가면 중요해? 저기 호르몬 단원 가면 겁나 중요하지 이거. 호르몬 단원 가면 이 혈관 겁나 중요하지. 됐어요? 뭐 있어 이거? 모세혈관에서 간으로 가는 얘 이름 외웠어 옛날 호르몬 배울 때? 간으로 간다 그래서 간. 그래, 문맥. 그래서 간문맥. 이 간문맥이 오늘은 안 중요한데 저 단원에 가면 뭐 중요하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당량이 조절되지 않는 곳. 우리 몸에서 혈당량 어디서 조절할 거야? 간에서 조절하잖아. 근데 얘는 간 가기 전 단계지. 그러니까 밥 먹으면 혈당량이 쭉 올라온다고. 밥을 안 먹으면 혈당량이 쭉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유일하게 조절되지 않는 곳이야.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얘기할 때 얘가 가끔 나와. 그럼 그때 가서 합시다. 오늘은 소화기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포도당을 밥을 먹었어. 자, 밥 먹었다. 밥 먹었다. 포도당 짱짱짱 올라왔다. 짱짱짱 올라오지. 계속 간다. 간에서 포도당을 뭘로 저장해? 바뀐 이름 뭐라고? 글라이코젠. 나 이거 언제 외우냐? 글라이코젠. 글라이코젠 맞지? 됐어? 그럼 봐. 자, 계속 하는 거야. 포도당을 간에서 글라이코젠으로 바꾸는데 두 가지 암기야. 동화작용, 이화작용. 누가 고분자, 누가 저분자. 그렇지. 포도당 저분자, 글라이코젠 어마무시한 고분자. 그러니까 당연히 또 간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동화작용. 간에서 동화작용. 우린 배웠으니까 이것도 해버립시다. 이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누구? 호르몬. 그렇지. 우린 배웠으니까 이거 해버리자고. 됐니? 누구야? 인슐린. 됐어요? 하나 더 해버릴까? 배웠으니까. 인슐린 어디서 나왔어? 아까 했던 거. 이자. 아이고. 이자. 이왕 해버려. 옛날에 겨울방학 때 했으니까. 인슐린 어디서 나왔어? 이자. 이자의 어느 세포에서 나왔어? 둘 중에 하나는 꼭 반대를 대답하는구나.
50%잖아. 다시 해볼게. 이자 세포는 뭐 있어? 알파 세포하고 뭐 있어? 베타 세포가 있다고. 됐어? 이자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었는데 인슐린 어디서 나왔어? 베타 세포에서. 됐어요? 이건 다음에 할게. 아무튼 소화기 계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고 끝난 게 아니지. 하고 이 간에서 포도당을 어디로 올려보내줘야 되는 거야? 포도당 최종 종착지 어디? 포도당 최종 종착지 어디? 세포 가기 전에? 혈관 가기 전에? 심장. 왜 그래야 돼? 모든 피가 어디에 모이니까? 그렇지. 심장에 모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심장. 그래서 간에서 심장으로 가는 거야. 간에서 심장으로 갈 때 이때부터 뭐가 돼야 돼? 혈당량이 유지가 되는 거지. 이때부터 혈당량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혈관도 딥다 나오잖아. 저 혈관 이름 뭐야? 혈관. 자, 혈관 이름 전에 가르쳐줬어. 이따 순환기 가서 또 가르쳐줄게. 항상 혈관의 이름을 쓸 때 기준이 누구야? 심장. 심장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정맥. 오늘 이렇게 앞에 삼각형들이 됐니? 둘 중에 하나인데 꼭 반대로 얘기를 하네. 기회를 줄게. 그렇죠. 됐어요. 자, 가산다. 심장을 향해서 갑니다. 뭐가 돼야 돼? 정맥. 근데 간에서 가니까 이 새끼 이름 뭐라 돼야 돼? 간. 뭐라고 해야 돼? 간. 정맥. 그럼 간정맥하고 간문맥하고 해서 호르몬 할 때 시험 나오잖아. 왜? 간정맥은 뭐가 돼야 돼? 혈당량이. 그렇지. 유지되는 새끼. 밥을 먹든 안 먹든 혈당량이 유지가 되고. 요건 썼다 치울게. 너네 맨날 혈당량 시험 볼 때 이런 게 나왔던 거잖아, 시간. 됐니? 간, 정맥, 뭐 혈관 A 뭐 이렇게. 알겠니? 그 다음에 혈관 B 뭐 이렇게. 혈관 B 이렇게. 그리고 얘가 혈당량. 이렇게 혈당량.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혈관인데 이 B라는 혈관인데 혈당량이 커졌다가 혈당량이 작아졌다 하는 그런 혈관이 우리 몸에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래, 간문맥밖에 없단 말이야.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커지고 밥을 안 먹으면 혈당량이 작아지고. 알겠니? 근데 물론 얘도 미세한 변화는 가질 수 있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이 혈관 누가 돼야 돼? 간, 정맥 해서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 방출되는 호르몬은 뭐야?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간 문맥에서는 혈당량이 높고 간 정맥에서는 혈당량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포도당이 많이 올라왔는데 얘는 적게 간 거지. 그럼 포도당을 저장한 거지. 그럼 그때 나온 호르몬 인슐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이 두 번 나오잖아. 두 번. 어디서? 소화기에서 한 번, 호르몬 할 때 한 번. 그래서 이름 이왕 한 김에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소화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입에서 들어와서 어디가 최종 종착지야? 심장이 최종 종착지인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포도당이. 여기에 포도당이 얼마야? 0.1%의 농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심장에 포도당의 농도가 일정하면 모든 피는 다 어디에 모여? 심장에 모이겠지. 그럼 심장에 모이는 피들은 전부 다 일정량의 뭐를 가져가면 되는 거야? 포도당을 가져가면 되겠지. 됐습니까? 계속 가. 자, 밥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나야, 선생님 지금 되게 배가 고픈 상태가 되는 거야, 이제. 서서히 배가 고파가는데 밥 안 먹어도 강의하는데 별로 문제 없지? 왜 그래? 그래요. 아까 겁나 먹어놨어. 겁나 낮에 먹었다고. 그럼 글라이코젠이 뭘로 저장돼? 포도당으로 분해야 돼. 다시. 고분자야, 고분자. 이름 알고 있어야 돼. 고분자. 포도당 뭐가 돼야 돼? 저분자야, 저분자. 됐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글라이코젠이 뭘로 바뀌어야 돼? 밥을 안 먹었대, 선생님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자,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글라이코젠이 포도당으로 무슨 작용? 이화작용. 그래서 간에서는 동화작용도 일어나고 이화작용도 일어나야 돼. 이왕 호르몬 할 거라면 이자에서 어떤 호르몬 나오지? 글루카곤. 카곤 맞지? 카곤. 됐니? 이 글루카곤 어디서 나와야 돼? 이자. 이자에 어디 그러면 무슨 세포라 그래야 돼? 알파 세포에서. 됐니? 뭐 할 때? 밥 안 먹었을 때. 그래서 내 몸에 들어오는 포도당의 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야. 밥을 먹든 안 먹든.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은 음식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심장. 심장에서 이제 이건 생략인 거야. 왜 여기서 생략해야 돼? 이 다음부터는 무슨 개가 돼야 돼? 그 이제는 소화계가 아니라 무슨 계가 돼야 돼? 순환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도당이 피 타고 세포까지 가는 건 소화계죠. 그 소화와 관련이 없어. 소화계는 어디까지만 소화계 하면 되겠어? 간까지가 소화계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간이 왜 소화계인지 알겠지? 첫 번째, 쓸개즙을 생성하기도 하고, 두 번째 뭐야? 모든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니까 부탁입니다, 여러분. 간은 소화계입니다, 여러분. 진짜 간 소화계야. 알겠니? 간 무슨 계? 그래. 입 소화계, 위 소화계, 소장 소화계, 그 다음에 간 소화계. 다 됐죠? 됐습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너무 쉬운 거야. 끝났어, 여기까지.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 소화계에서. 소장 다음에 소장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는 양분은 어디로 가면 되겠어? 대장. 대장에서 뭐 흡수해? 대장에서. 그래, 대장에서는 수분만 흡수한다, 알겠니? 대장에서는 물질을 흡수도 하는데 대장에서 흡수하는 건 뭐야? 양분이 아니라 수분 흡수야, 수분. 물 좀 먹자. 대장에서 흡수를 많이 했나 봐. 말이 잘못됐는데 아무튼 물을 먹어봤습니다. 됐죠? 대장에서 뭐 흡수한다고? 물. 자, 여기까지만 하면 돼. 물을 너무 많이 흡수했어. 그 병이야. 대장에서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대장에 물이 없어. 그러면 그 찌꺼기가 물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 찌꺼기를 뭐라 불러? 똥이라 불러. 그러니까 똥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나와. 그걸 변비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변비 환자들은 뭐의 활동이 너무 왕성해? 그렇지, 대장 활동이 왕성한 거야. 그래서 변비 환자들은 주로 뭘 먹어야 돼?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주로 물을 안 먹는 애들이 변비가 많은 거야. 변비다 싶으면 뭐 먹자? 물 먹자. 화장실 가서 막 드립다 앉아있다 싶으면 물 먹어. 이해됐죠? 반대로 대장에서 물을 너무 흡수를 안 해. 그럼 대장에 물의 양이 너무 많지. 그럼 물의 양이 너무 많아. 그럼 그걸 뭐라 그래? 설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장 기능이 약화되면 설사를 하는 거란다. 수분을 흡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역시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장은 그냥 수분 흡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장은 수분 흡수 기능, 소장, 여기까지 소화기가 다 됐습니다. 소화기 되게 많죠? 그래서 소화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아주 단순하게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가 무진장 나와요. 그래서 큰 창자, 작은 창자, 항문. 나머지는 됐어요.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얘는 소화제 뭐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얘인데 얘는 이제 할까 말까 고민 잠깐 하면 뭐지? 얘야. 니네 외워져 있니? 얘는 뭐가 있어야 돼? 3대 영양소 검출 뭐야? 시약이라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지시약. 걔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약을 우리 뭐라 불러? 지시약이라 그런다. 요건 외워야 돼.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외워가 안 통하는 거지. 됐니? 지시약이라는 건 어떻게 된 거야? 걔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약품이 돼야 되겠지? 됐어? 자, 봐. 우리 주은이 오늘 학원에 왔어, 안 왔어? 왔어, 안 왔어? 왔어. 제가 주은이야. 나의 주소은 아이. 맞지? 근데 주은이 왜 왔어? 왔는지 어떻게 알았어? 나는 암기되어 있어. 누가? 제가 주은이라는 걸. 제 얼굴, 저 이렇게 생긴 애가 주은이야. 아, 주은이 보고 뭐야? 아, 주은이가 왔구나. 그런 거지. 간열이 왔어, 안 왔어? 겁나 왔어. 존재가 겁나 있어. 혹시 잊어버릴까봐 헛소리도 하잖아. 그러니까 왔지. 왜 알아?
자체가 뭐야? 간혈이잖아. 그러니까 지시약이라는 건 어떤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난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색깔 반응하는 지시약이 있단 말이야. 포도당을 알아보는 지시약 뭐 있어? 어디 갔어? 포도당 알아보는 여기 있네. 포도당을 알아보는 지시약 뭐 있지? 베네딕틱이라는 용액이 있어. 그러면 저게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베네딕틱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 돼? 황적색이 될 거야. 황적색이니까 누런색인데 붉은 색깔이야. 알겠니? 누런 붉은색이야. 이거 중학교 때도 외우지 않았냐? 알겠죠? 지시약은 좀 외웁시다. 녹말, 녹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건 뭐야?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녹말을 떨어뜨리면 아이오딘, 칼륨에서 무슨 색 돼? 청남색 뜨는 거야. 그 다음에 단백질 검출 용액을 이걸 뭐라 그래?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 됐니? 저 용액 혹시 이름은 뭐라는 줄 알아? 이거 뷰렛이라 그래, 뷰렛. 뷰렛 용액이라 그래. 뷰렛 용액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깔 돼야 돼? 보라색이 되겠지. 그래서 지시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알고 합시다. 그래서 이건 좀 색깔을 외우도록 합시다. 됐어요? 그래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 외워야 된다. 단백질 검출하는 지시약, 뷰렛 용액, 녹말 지시약,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지방은 왜 빠졌지? 지방은 수단쓰리라는 용액이 있어. 왜 빠졌지? 됐니? 지방은 수단쓰리라는 용액이 있어. 그 용액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 되지? 선홍색이 돼. 지방은 수단쓰리 용액을 떨어뜨리면 선홍색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됐죠? 그다음에 여기 실험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이건 그냥 선생님이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문제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소화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거지. 소화기만 단독으로 나오는 거. 자, 가자. 소화기만 단독으로 나오는 걸로 가겠습니다. 다 단독이 아니네. 이렇게 되죠. 자, 봅니다. 84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됐니? 뭐 있어? 84페이지. 선생님 책 갖고 왔는데. 사람의 소화기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3까지 있죠? 이렇게. 문제 좋죠? 참,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얘네 쓸개집 어디서 만들지? 아까 내가 쓸개를 안 했어. 미안해. 아씨.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바쁜 것 같아서. 쏘리. 쓸개집 어디서 만들지? 쓸개집? 너 오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쓸개집. 어디서 만들지? 간에서 생성되는 거야. 간에서 생성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안 했네. 아씨. 쓸개집 어디서 만들지? 간에서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간이 무슨 개야? 소화계야. 그럼 이 쓸개집 뭐 한다 그랬지? 아까 내가? 지방을 유화시킨다는 것까지는 했는데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 얘기를 안 했어, 쌤이. 쓸개. 무슨 역할해? 쓸개즙을 보관하는 곳이야. 됐니? 그래서 쓸개에다가 됐니? 보관하는 거야. 그래서 간에 쓸개가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간에 쓸개가 붙어 있는데 그 쓸개에 쓸개즙이 보관되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데 요 쓸개관타고 요 쓸개관. 이 쓸개관타고 뭐가 연결돼 있어야 되겠어? 소장이 연결돼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쓸개관을 통해서 쓸개즙이 오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여기에 돌멩이가 가끔 쓴단 말이야. 알겠니? 여기에 돌멩이가 끼는 병이 있단 말이야. 쓸개관에. 됐어요? 됐니?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 쓸개관이 막히겠지?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 뭐에 문제가 생겨? 지방 소화가 안 되겠지. 알겠니? 지방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지방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 이름 그 돌멩이 여기 끼는 돌멩이 이름을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됐어요? 아, 이거 나왔어. 담석이라 그래. 담석. 이게 담석증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안 들어봤나?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안 들어봤는데 나이가 들면 담석증이라는 병이 있어. 담석증.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긴 거야? 돌멩이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돌멩이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관이 막히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소화가 안 되겠지. 지방 소화가 안 돼. 그럼 뭐뭐 문제야? 그렇지. 고기만 먹으면 체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가끔 어른들 중에 고기 먹으면 난 속이 안 좋아 하시는 분이 계신 거야. 너희들은 소화가 왕성하니까 뭘 좋아해? 그렇지. 고기들을 좋아하는데 나이 들을수록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고기를 입에서는 맛은 있는 것 같은데 먹으면 계속 체하거나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뱃속이 계속 아프대. 알겠니?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이 간 기능이 떨어졌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쓸개관이 막혀서 이걸 담석증이라 그래. 알겠니? 수술로 해서 이 담석을 꺼내기도 한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선생님 아까 쓸개 얘기를 안 해줬다. 마음이 바쁘구나 내가. 자, 갑니다. 그래서 쓸개도 나와 있습니다. 다 됐다 이제. 그러면 A는 간, B는 뭐? 여기 있네요. A는 간, B는 뭐? B 뭐야? 위잖아. 그러면 C는 뭐야? 하나는 위간, 하나는 뭐야? 큰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지금 큰 창자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아주 쉽네요. A는 이화작용해요. A는 이화작용도 하고 무슨 작용도 하고 동화작용도 합니다. B는 이런 거 왜 물어봐? B는 됩니다. 자, C 봐. 소화된 영양소의 대부분은 어디서 흡수돼야 돼? C가 아니라 어디서 흡수돼야 돼? 그렇지. 작은 창자에서 흡수돼야 돼. C에서는 아까 뭐만 흡수한다 그랬어? 뭐? 그렇지. 물. 그렇지. 수분만 흡수한다. 알겠니? 그래서 대장에선 수분 흡수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역시 한 번만 수업을 잘 들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여서 됐어요. 이것도 자꾸 나오네. 이것도 나오네. 이것도 하자. 나오니까. 이 실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어떤 걸 설명하냐는 거야. 어떤 걸 설명하는 거냐면, 자, 갑니다. 뭘 없애야 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실험 설명만 해주려고 해. 됐니? 소화제 X를 잘게 부순 듯. 됐어. 자, 간다. 나 봐. 그냥 봐. 이건 어떤 실험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 간다. 녹말. 녹말. 입하고 손하고 달리 나오지? 기분 이상하네. 녹말. 됐어? 분해되면 뭐 되지? 녹말이 분해되면 뭐 돼? 포도당 된다. 최종 산물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포도당이 될 건데, 됐니? 자, 봐. 얘 무슨 뜻이야? 고분자. 얘 무슨 뜻이야? 저분자. 자, 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비커야. 그리고 이 비커에는 뭐가 있어? 증류수가 있어. 증류수 뭐야? 순수한 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반투과막. 뭐야? 반투과막. 우린 고1 때 잠깐 반투과막을 배웠어. 반투과막이 뭐야? 아주 미세한 뭐가 있어? 구멍이 있어서 덩어리 큰 건 못 지나가고 덩어리가 작은 건 지나다니는 것들을. 그래서 투과막이 아니라 반투과막이란 말을 쓰는 거야. 투과막은 뭐야? 다 왔다 갔다 도는 거. 반투과막은 뭐야? 덩어리 큰 건 못 지나다니고 덩어리 작은 건 지나다닐 수 있는 거 반투과막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 방금 그 문제에서는 반투과막으로 뭘 사용한 거야? 셀로판지를 사용한 거야. 셀로판지를 사용한 거야. 나 봐야 돼. 그러면 반투과막에다가, 이게 반투과막이야. 반투과막에다가 뭘 집어넣어놨어? 녹말을 집어넣자고, 녹말을 이렇게. 그럼 녹말은 고분자야, 저분자야? 고분자야. 덩어리가 크니까 이 반투과막을 바깥으로 통과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고분자 물질은 반투과막을 못 통과하는 거야. 그럼 못 통과하는 게 누구겠어? 3대 영양소 고분자 뭐 있었어? 단백질, 지방, 녹말은 반투과막을 못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녹말이, 선생님 봐야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지시약 아까 뭐 있었어?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떨어뜨린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떨어뜨린 거야.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 얘를 떨어뜨려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 아무런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왜? 녹말은 고분자니까. 그런데 이제 봐. 이번에 이게 실험이 만약에 1번이면 이게 실험 1번이야. 그럼 2번에는 실험 2번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녹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겠대? 녹말 분해 소화 효소 X를 집어넣겠대. 다른 말로 할게. 소화제를 집어넣겠대. 녹말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화제를 집어넣겠대. 그럼 이 소화제가 들어오면 녹말이 소화제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됐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성되라는 뜻이야? 그렇지. 포도당이 생성되겠지. 포도당. 됐니? 근데 포도당은 고분자야 저분자야? 겁나 저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겁나 저분자니까 반투가막을 얼마든지 그렇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 증류수에 녹말은 못 나와도 누구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포도당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지시약으로 뭘 사용하면 좋겠어?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지시약 있겠지. 포도당은 뭘로 검출해?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면 되겠지. 그럼 무슨 색 돼야 돼? 황적색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면 여기 무슨 색이 될 거야? 황적색이 될 거야. 이런 실험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반투가막. 뭐는 통과하고 저분자 물질은 통과하고 뭐는 통과 못하고 고분자 물질은 통과 못하는 거야. 고분자 물질로 뭐 사용하겠다는 거야? 녹말, 지방, 단백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문장이 길어. 문제가 어렵게 문장이 긴 거지. 근데 문제는 되게 쉬운 거란다. 소화 실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소화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계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소화계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소화계. 됐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하나만 더 합시다. 오늘 30분밖에 없어서 하나만 더 하고 말자. 어디 갔어? 두 번째 뭐 있어? 소화계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있어? 순환계. 순환계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순환계는 됐니? 이렇게 생겼어. 됐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지. 우리 책도 역시 마찬가지야. 설퍼. 내용이 이렇게 어설퍼서야 원. 내가 책을 낼까? 안 돼.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해. 또 망해. 그래서 그제 여러 번 망했어요. 책 낸다고 망하고 영상 찍어 망하고. 비울었어? 요즘 선생님 영상 지금 그제 어제 뭐 15,000 조회수 나왔던데? 어제 쇼츠 하나 올렸는데? 그래서 근데 댓글이 기분이 나빠서 내가 지금 빈정이 좀 상하는데? 선생님 보면서 그 막 50대처럼 보인다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졸라 짜증이야. 씨. 아니, 저 카메라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선생님 나이 들어 보인다고 막 댓글이 지랄 했어. 뭐 그제 선생님 나이가 뭐 어이가 없어서. 됐어? 그럼 다음 시간부터 주민증을 이마에다 붙이고 수업을 할까? 자, 흥분하지 마. 또 갑자기 흥분이 되네. 됐어요? 댓글 비난하는 놈들한테는 뭐를 보내줄까? 소고기를 보내주라고? 상태가 안 좋은데. 자, 뭐 외워야 돼? 자, 이제 순환계 시작인데 순환계는 뭐야? 아까 이제 세포로 물질을 보내는 거야. 뭘 보내는 거야? 포도당, 산소, 그 다음에 또 뭘 보내야 돼?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를 보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에 되니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했지. 순환계의 중추가 누구야? 심장이야, 심장.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만 나와? 심장과 혈관의 이름을 그렇게 내는 거야. 그리고 살짝 바꿔서 시험에 내면 다 낚시에 다 걸리지. 진짜 낚시에 다 걸려. 알겠니? 다음에 우리 프린트로 낚시를 해볼게. 자, 간다. 일단 심장 이름부터 씁시다. 아이, 중학생도 아닌데 심장 이름은 알겠지. 심장 위에 걸 뭐라래? 방. 아래 걸 뭐라래? 실. 그래, 위에 게 방. 실. 위에 거 방. 아래 거 실. 그렇지. 방실이에요.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헷갈리는 놈 있대. 이거 좌심방, 좌심, 이거 좌심이야, 우심이야? 잘 생각해봐. 좌심, 우심. 너희들이 보는 걸로 하는 거야? 달려있는 거 기준으로 하는 거야? 달려있는 거 기준해야 돼. 선생님, 좌측인데요. 왜? 제가 보니까 이게 좌측이. 알겠니? 우측이다, 이 새끼야. 알겠니? 달려있는 걸로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뭐 돼야 돼? 좌. 우, 심. 됐니? 우, 심. 얘는 뭐가 돼야 돼? 좌, 심. 됐니? 얘 좌, 심이 되는 거야. 아유. 알겠냐? 달려있는 거 기준이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갑니다. 우리가 심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혈관의 이름을 붙일 때 아까 내가 했잖아. 혈관의 이름을 붙일 때 항상 심장으로 어떻게 돼야 돼? 피가 들어오느냐, 심장으로 피가 나가느냐로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혈관의 이름은 뭘로 붙이는 거야? 혈액의 방향으로 붙이는 거야. 혈관은 그렇단 발음도 이제 새는데 혈관은 이름을 뭘로 붙인다고? 혈액의 방향. 피가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면 이 혈관의 이름은 정맥. 그래서 얘가 들어오는 정맥 중에 제일 큰 정맥이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대정맥. 그래서 저 피가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온몸을 돌고 들어온 피가 우심방에서 옛날에는 판막도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건 안 하니까 판막을 거쳐서 우심실로 내려와. 피가 우심실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중요해. 겁나 중요해. 우심실에서 피가 어떻게 돼? 나가. 우심실에서 피가 나간다고. 가녀라. 우심실에서 피가 나가지. 나가. 어디로 가? 이 새끼. 피가 나와서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그러니까 피가 나가서 어디로 가? 여기서 나가서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가? 됐니? 여기서 피가 나와서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치사한 놈. 폐로 가. 폐는 다음 시간에 하자. 폐로 가는 거야, 폐로. 그럼 다시 어떻게 해? 심장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 혈관의 이름이 어떻게 돼야 돼? 겁나 중요해. 심장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저 혈관의 이름이 겁나 중요한 거야. 이 낚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잖아. 얘. 심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 폐로 갔으니까 나왔으니까 이름은 뭐가 돼야 돼? 동맥. 그 피가 어디로 가? 폐로 갔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돼야 돼? 폐. 그렇지. 이름이 뭐라고? 폐. 동맥. 저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얘 나오면 내가 다 낚아낼 수도 있어. 조금 이따 낚아볼게. 지금 혈액을 배우고 있어서 순환계야. 그 다음에 피가 어디 갔어? 폐 갔지? 짜잔. 이따 하겠지만 폐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와? 산소 주고 산소 받고 이산화탄소 주고 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 피가 다시 어디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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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으로 다시 들어와.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심장으로 들어와. 심장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왔으니까 혈관 이름은
정맥. 근데 폐에서 심장으로 왔으니까 이 혈관의 이름은 폐. 심장으로 돌았으니까 정맥. 폐, 정맥. 얘가 폐정맥.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들어온 애가. 그렇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나와서 이 좌심실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좌심실에서 어떻게 해야 돼? 온몸으로 피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나가는 거야, 이렇게. 온몸으로 피가 나가야 되겠지? 온몸 이렇게 나가는 거야? 온몸으로 피가 다시 나가는 거야. 온몸으로 피가 나가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 됐니? 제 이름 뭐야? 나갔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나갔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동맥. 근데 졸라 크게 나갔다 그래서 뭐라고? 대동맥. 어이구. 지금 뭐 쓴 거야, 내가? 혈관 이름. 내가 뭐 쓴 거야? 혈관 이름. 그러니까 혈관 이름을 붙이는 기준은 뭐야? 그렇지. 심장을 기준으로. 혈액의 방향. 혈관의 이름은 어떻게 붙인다고? 혈액의 방향. 기준이 누구? 심장. 들어가? 정맥. 나와?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 정맥. 심장에서 나와? 동맥.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야. 이제 암기 시작한다. 피의 이름은 달라. 지금부터 피의 이름이 아까는 혈관. 지금은 뭐? 피. 피는 이름이 다르다고. 피는. 피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 혈액. 자, 간다. 혈액이야. 혈액은 됐냐? 주은아, 어떻게 이름 붙이지? 주은아, 네가 주냐? 주은아, 나의 주소, 제가 선생님 주소 왔단 말이야. 혈액은 어떻게 붙여? 산소의 분압이라는 말을 쓰는데, 분압이 뭐냐면 기체는 양이 많아. 그럼 기체의 양이 많으면 뭐가 높아지지? 압력이 커지는 거야. 기체는 양이 많은지 작은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기체가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 누르는 힘이 커지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압력. 근데 분압이라는 건 전체 압력 중에서 너만의 압력. 그래서 기체의 양이 많으면 분압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늘은 그냥 양으로 할게. 그래서 혈액은 잘 봐야 돼. 기준이 제일 기준 중요한데 산소의 농도가 높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작아. 그러면 이건 우리가 관용적으로 쓸 때 이건 좋은 피야, 나쁜 피야? 그렇지. 이 피의 이름을 동맥혈 그러는 거야. 혈이 한자니까 한국말로 하면 동맥피 그러시면 되겠고요. 얘가 동맥피야. 됐습니까? 자, 정의 내려. 동맥피가 뭐야? 모르겠으면 좋은 피. 산소의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낮은 거. 산소를 많이 갖고 있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적게 갖고 있고. 모르겠으면 좋은 피. 됐니? 다시 하자. 그럼 반대 피도 있겠네? 산소의 분압이 낮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아. 됐니? 그러면 좀 이런 표현 해도 되겠지? 됐니? 또 인강 보고 또 성질나 또 뭐라고 쓰는 새끼들 있을까 말을 못하겠네 내가 가지고. 됐니? 무슨 피? 정맥피. 뭐라 그래? 그치, 별로 안 좋은 피. 혹시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농담 삼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맥피가 무슨 색깔이야? 아주 붉은색이야. 진한 붉은색이야. 그러니까 피는 사실은 아주 빨간 피는 별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다음 빨갛다면 어떻게 돼? 너무 오래되면 거무틱틱해진단 말이야. 그건 좋지 않은 피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안 하겠지만 옛날에 부항 같은 거 뜨시는 분들 있어. 할머님들. 한의원 가서 부항 같은 거 떴더니 무슨 피가 나온다 그래? 검은 피가 나온다고도 얘기해. 또는 엄마들이 너희들 엄마들 하나? 그랬더니 내가 체했을 때 손 따주시는 분들 가끔 계셔. 손이 내가 진짜 체하면 손을 딱 따면 무슨 피가 나와? 까만 피가 나오는데 나쁜 피라고도 표현하겠지. 그래서 이게 색깔이 약간 붉은 계열이고요. 동맥피는 어때? 산소의 농도가 높지? 얘는 분홍빛이 나요. 분홍빛. 선홍빛이라고도 해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할 건 아니어서
자, 이제 시험 문제로 갑니다. 맨날 당하는 게 여기지. 얘는 됐니? 연습 문제로 해봐. 얘는 시험에도 잘 안 나오지만 봐. 정맥이지. 그러면 대정맥에는 정맥혈이 흐를까? 동맥혈이 흐를까? 저 대정맥이잖아. 대정맥은 온몸을 돌고 왔잖아. 우리 세포 배웠잖아. 그럼 세포한테 뭐 주고? 산소 주고 뭐 받아와야 돼? 이산화탄소 싹 받아왔겠지. 그러니까 얘는 대정맥에는 산소가 없고 이산화탄소 많은 무슨 혈? 그렇지. 정맥 혈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대정맥에는 정맥혈.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은 거야.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 왜? 찍어도 다 맞춰버리니까. 그지? 시험에 뭐가 나와? 얘가 나오는 거지. 자, 봐. 우리 다음 시간에 호흡계 배울게. 이제 죽겠어? 저기 간열이한테 갔다 와. 대님. 이 폐에 가서 우리 뭐 할 거야? 기체 교환을 할 거야. 다음 시간에 하자. 근데 봐. 기체 교환되기 전 뭐가 돼야 돼? 폐. 동맥이지. 이 피가 계속 그냥 가는 거야. 계속 가잖아. 그럼 폐 동맥이다. 정맥혈, 동맥혈. 정맥혈. 아직 가스 교환을 안 했어.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나오면 얘네들이 맨날 당하는 거잖아. 폐, 동맥인데 흐르는 피는 무슨 혈을 불러야 돼? 정맥혈이 흘러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당하는 거야. 거의 당하는 거야. 그래서 폐, 동맥이야. 아, 심장에서 나와서 외우는 게 아니라 동맥이니까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가는구나. 그럼 폐에 가서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를 받아야 되니까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기 직전이지.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는 제일 낮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높아서 엄청난 정맥혈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혈관의 이름이 동맥인 거지. 맥자가 한자인데 맥자가 한자인데 무슨 맥자야? 길맥자야. 그러니까 맥은 길인 거고 혈은 뭐야? 핀 거고. 됐죠? 마지막입니다. 예. 여기서 다음 시간 한다 그랬지? 이산화탄소 주고 뭐 받았어? 산소 받았어. 그럼 산소의 농도가 어때야 돼? 겁나 높아졌겠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겁나 낮아졌겠지. 그럼 무슨 혈이 되겠어? 아주 깨끗한 무슨 피가 돼? 그렇지. 아주 깨끗한 동맥혈이 되겠지. 동맥 혈이 되겠지. 그러면 동맥혈이 돼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심장으로 들어오겠지. 시험 문제 나오면 맨날 틀린 거잖아. 정맥에는 무슨 혈이 흐르는 거야? 동맥혈이 흐르는 거야. 이거를 외우려고 덤비는 애들이 있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혈관 이름은 뭘로 하고 피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름을 쓰는 거고 혈액의 이름은 뭘로 쓰는 거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로 혈액의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폐정맥이야? 잘 봐. 폐정맥이야? 일단 정맥이야. 심장을 향해서 가겠구나. 폐정맥이야? 그러면 폐에서 심장으로 가겠구나. 그럼 폐에서 뭐 주겠어? 산소 공급받고 이산화탄소 내줬겠지.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애가 폐정맥으로 가겠구나. 그럼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르겠죠. 대동맥에는 이제 할 필요 없겠죠? 동맥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여기서 나온 아주 깨끗한 동맥혈이 대동맥 타고 가서 온몸에 전달해 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동맥에는 동맥혈, 대정맥에는 정맥혈이라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되고 얘네들은 맨날 나오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순환계라고 하는 거야. 이걸 순환계. 그러니까 순환계 중추가 누구야? 심장에 있는 거야. 이제 마무리한 거야. 그럼 봐. 이제 다 됐어. 심장을 들어갔다 나온 피는 누가 돼야 돼? 대동맥이겠지. 자, 대동맥 피는 어떤 특징이 있어? 오늘 배운 걸로만 해. 오늘 뭐 했어? 소화계.
근데 수학에서 아까 뭐 했어? 모든 포도당은 다 어디에 모였어? 심장에 모아놨지. 그랬더니 간에 저장할 거 저장하고 그 다음에 심장을 들러갔다 온 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를 빠방하게 받아왔겠지. 그러니까 대동맥은 어떻게 돼야 돼? 포도당을 가득 채웠고 산소를 가득 채웠지. 그 대동맥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온몸 조직 세포로 가야 되겠지. 그럼 세포에 가서 뭐 주고? 포도당 주고 산소 주고 다시 뭐 받아와야 돼?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뭐 노폐물 같은 거 받고 다시 어디로 와야 돼? 그렇지. 다시 대정맥을 타고 들어오겠지. 이해됐어? 이걸 우리는 무슨 개라 그런다고? 순환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순환계성 질환이 되는 거지. 질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순환계의 가장 중추가 누가 돼야 돼? 심장이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무슨 성 질환이야? 대사성 질병이 안 돼야잖아. 전 시간에 대사성 질병은 뭐야?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성 질병이야? 순환계 질병인 거야. 알겠니? 대표적으로 심장이 제대로 안 뛴다든가, 알겠어? 부정맥이라 그래. 심장이 빨라졌다 늦었다 막 이런 거. 혹시 부정맥, 아주 젊은데 너희들이. 이해됐습니까? 오늘 너무 많은 양을 배웠어. 근데 다음 시간에도 양이 많아. 다음 시간에도 문제란다. 설명할 양이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녀라.